앵귤러의 핵심 개념인 그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귤러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컴포넌트예요. 자, 그러면 앵귤러 프로젝트를 만들고 우리가 실행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 상태에서 앵귤러 프로젝트에다가 새로운 컴포넌트, 새로운 페이지, 뭐 그냥 웹페이지로 따지면 하나의 페이지가 될 수 있고요. 그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부분 페이지가 될 수 있는 게 컴포넌트예요. 자, 그러한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처럼 하나의 어떻게 이제 그 URL이 들어가면서 하나의 보여지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컴포넌트는 어디다 만들까요? 이제 뭐 위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 템플릿은 컴포넌트에다 다 몰아놨네요. 아니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폴더 그냥 루트에다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원하는 거에 이제 서브 폴더에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근데 이번은 그냥 컴포넌트 폴더에 앱에다가 서브 폴더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또는 컴포넌트에다가 서브 폴더 만들어도 되는데요. 앱에다가 이제 그냥 현재 프로젝트의 버전을 나타내는 그냥 간단히 문자 하나를 이제 찍어보기 위해서 컴포넌트 폴더에다가요, 추가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웹 프로젝트의 버전을 그냥 버전 1.0을 딱 출력하기 위한 버전이라는 이름의 뭐를 그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버전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고요. 자, 버전 폴더에다가요, 앵귤러 CLI 프로젝트 하게 되면 버전.component.html, css, ts 파일이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버전에다가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확장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기본 기능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죠?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의 가장 최신 버전에 그냥 있는 그냥 기본 템플릿. 물론 이제 확장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겠지만요. 그냥 기본 기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의 스크립트 쪽에 가보니까 타입 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눈에 띄네요. 타입 스크립트 파일 중에서 요즘은 그 앵귤러 같은 경우라든가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대신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쓰는데요. 저는 그냥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이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거랑 같이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데모의 거의 전부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보여드리겠지만 기본 소스 자체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복잡하게 그냥 순수하게 이제 파일 만들고 타이핑하는 거가 이제 몇 번 보여질 텐데요. 가끔은 그렇기도 해요. 이제 앵귤러 CLI 프로젝트에서 ng generate 컴포넌트에서 만들어 온 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이제 하겠지만 강의에서는 그냥 순수한 레벨로 타이핑 레벨로 가도록 할게요. 자, 버전이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버전이라는 이름의 버전.component.ts 파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서버 측 기능 만들 때는 버전 이제 첫자 대문자를 주로 쓰는데요. 앵귤러 쪽에서는 오히려 또 첫자 대문자를 안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쨌든 고집을 꺾고 이 방법을 한번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버전.component.ts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버전 컴포넌트. 그래서 웹페이지 현재 웹페이지 슬래시 그냥 웹페이지 슬래시 홈 쳤을 때는 홈페이지에 실행이 되는 거고요. 현재 웹페이지 슬래시 버전 딱 치면 뭐 1.0이 화면에 딱 뜨게 하는 그냥 초간단 예제를 만들어 볼 거라는 거죠. 자, 그냥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이제 타입스크립트의 클래스 파일입니다. 클래스 파일이고요. 중간에 이제 데코레이터, 이제 데코레이션, 즉 꾸며주는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는 이제 뭐다? 이제 순수한 컴포넌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컴포넌트는 익스포트 한 클래스를 만들겠다. 제가 이제 그냥 발음할 때 익스포트 한 클래스 뭐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의 익스포트 클래스를 사용해서 현재 클래스 파일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익스포트 시켜주는 거고요. 익스포트 한 클래스 파일인데요. 클래스 이름은 첫자 대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버전 컴포넌트란 이름으로 중괄호 열고 닫고로 버전 컴포넌트라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그냥 이제 이렇게만 이제 클래스파이, 내부적으로 클래스파이를 하는데요. 얘를 앵귤러의 코어에 들어있는 이제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자, 이제 임포트 구문의사에서 임포트 블라블라 from at angular 슬래시 코어 안에 있는 뭐를 사용해서 컴포넌트란 이름의 데코레이터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컴포넌트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정의로 이동을 잠깐 해보면 컴포넌트는 내부적으로 디렉티브를 상속받는 컴포넌트란 이름의 인터페이스네요. 자, 디렉티브도 잠깐 또 참조를 한번 가볼게요. 모양만 볼게요. 이런 거 뭔지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디렉티브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정의로 이동을 해보면 디렉티브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되어 있네요. 디렉티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제가 발음할 때는 그냥 컴포넌트는 그냥 꾸며준다 해서 컴포넌트 데코레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컴포넌트 데코레이터는 at 기호로 붙여서 여기다가 얘는 컴포넌트다. 즉 버전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다라고 이렇게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컴포넌트고요. 자, 컴포넌트 안에는 중괄호 열고 닫고로 눌러서 추가적인 속성들을 주도록 할게요. 그 추가적인 속성들은 컴포넌트 잠깐 다시 한번 갔다 볼게요. F12번 눌러서 컴포넌트에 가서 컴포넌트에는 눈에 띄는 거 몇 개만 볼게요. 컴포넌트에는 모듈 아이디도 했고요. 스타일 URLs, 스타일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쓴 셀렉터가 어딨냐? 셀렉터가 왜 안 보이죠? 부모에 있나? 부모에 있나 보다. 그러면 그러네요. 네, 그럼 디렉티브에 잠깐 가볼게요. 디렉티브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정의로 이동. 눈에 안 띄어가지고 잠깐 다시 이렇게 디렉티브까지 와볼게요. 디렉티브에 와보니까 셀렉터 이제 부모에 들어있네. 네. 자, 셀렉터가 필요하고 인풋 또 뭐 있죠? 아웃풋 그 다음에 템플릿 어디에 들어있죠? 템플릿 프로바이더스도 보이고 와우 너무 많다. 쿼리스도 보이고 템플릿 또 어디 들어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는 꾸며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거의 공식 같은 속성은 셀렉터라는 속성이죠. 현재 그 컴포넌트를 어떠한 태그 이름으로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로 나는 버전이라는 이름의 버전 컴포넌트를 버전이라는 이름의 태그 이름으로 셀렉터로 사용하겠다 지정해 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유니크한 이름으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유니크한 이름으로 설계를 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이제 그 접두사를 붙여 가지고 뭐뭐뭐 대시 뭐뭐뭐 이렇게 해 주셔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콤마 찍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템플릿은 템플릿 또는 템플릿 URL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템플릿 URL은 외부 HTML 문서에다가 이제 그 모양을 따로 정의하겠다. 템플릿은 직접 여기다가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템플릿은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 또는 백틱 기호를 사용해서 멀티라인으로 태그를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백틱 기호를 사용해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백틱 기호. 자, 그럼 이제 백틱 기호에다가 기본은 H1 태그 사용해서 크게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버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은 예를 들면 1.0 뭐 이런 식으로 버전을 찍어 볼 건데요. 그러면 현재 그 버전 컴포넌트를 딱 실행시켰을 때 화면에 요 한 줄이 딱 실행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요. 버전이라는 이름의 셀렉터를 만들었으면 현재 버전 컴포넌트를 현재 웹에서 실행되게 하고자 한다. 그러면 모듈, 현재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은 부모 모듈에다가 앱 컴포넌트, 앱 모듈에다가 등록을 해줘야 돼요. 나는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앵귤러 CLI 프로젝트랑 좀 달라요. 그냥 앵귤러 CLI는 app.modules.ts 파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 포함된 그 앵귤러 프로젝트에는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근데 이제 좀 이제 혼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것도 통합되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앵귤러 프로젝트는 제 강의에서 어쨌든 딱 두 가지예요. ASP.NET 코어 프로젝트에 포함된 앵귤러 프로젝트하고 앵귤러 CLI에서 사용하는 앵귤러 프로젝트. 그 둘 중에 하나니까요. 두 가지 그냥 모양만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중에서 어쨌든 앵귤러 프로젝트 템플릿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app.shared.module에다가 얘를 등록해 줄 수가 있습니다. 버전 컴포넌트. 물론 우리가 따로 모듈로 뽑아내는 예제에서는 얘를 사용하지 않고 따로 이제 서브 폴더에다가 모듈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듈만 한 번만 딱 등록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독립 모듈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app.shared.module에서 그 모듈을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용자 정의, 유저 디파인한 컴포넌트를 등록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import 뭐뭐뭐를 from 어디로부터 컴포넌트 폴더 안에 있는 버전이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 있는 버전 컴포넌트를 TS 확장자는 빠지죠. 임포트 구문이니까. 이건 타입스크립트의 기본이니까요. 예. 자, 버전 컴포넌트를 이렇게 주고요. 자, 이렇게 등록된 컴포넌트라는 거는, 즉 컴포넌트 클래스는요. 그 루트 모듈인 ng 모듈로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앱 모듈 쉐어드 여기에다가 이 파일에 여기에 이제 디클러레이션 쪽에다가 모듈 모듈은 임포트에 컴포넌트는 디클러레이션 쪽에다가 주는데요. 홈 어바웃 컴펜트 이제 이런 게 보이네요. 여기에 보면 홈 컴포넌트 뒤에다가 하나를 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는 버전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버전 컴포넌트를 어디에서 현재 앱 모듈, 그럼 쉽게 말하면 현재 앵귤러 앱에서 현재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 앱에서는 버전 컴포넌트를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는요, 가장 손쉽게 가져다 쓰는 방법은 모듈에다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버전 컴포넌트의 모양에 보면 셀렉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가 제가 아까 발음할 때 뭐라고 발음했냐면 태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발음했어요. 그럼 버전이라는 이름의 태그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럼 아무데나 가서 예를 들면 카운터라는 이름의 기능에다가 카운터 기능에다가 제 카운터 제목 밑에다가 제가 버전이라는 이름의 태그로 가져다 쓰면 이렇게 해놓고 카운터 페이지를 요청하게 되면 뭐가 실행돼요? 버전이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요거를 찾아요. 버전이라는 이름의 태그를 현재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을 여기서 호출해라. 이렇게 컴포넌트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이렇게 다른 컴포넌트 페이지의 태그로 셀렉터로 어떤 이름의 셀렉터로 요 이제 버전이라는 이름의 셀렉터로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컴포넌트 만들었고요. 그 컴포넌트를 어디에다가 이제 모듈에 등록을 했고요. 그렇게 등록한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의 첫 번째 모양은 전체 페이지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부분 페이지로 이렇게 특정한 컴포넌트의 버전과 같은 태그로 셀렉터로 읽어다가 사용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사용이 가능한 게 앵귤러의 컴포넌트의 사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인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사용된 것을 한번 먼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본 거고요. 자, 프로젝트가 실행이 됐으면 카운터 메뉴를 클릭해서 가보면 아하, 버전 1.0이라는 이름의 메뉴가 이렇게 뜨네요. 그럼 얘가 어디서 온 거예요? 버전 1.0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다? 우리가 만든
버전 컴포넌트에서 왔다라는 거죠. 버전 폴더 안에 있는 버전 컴포넌트의 요 내용이 h1 태그 시작과 끝을 어떤 이름으로 버전이라는 이름의 태그 이름으로 셀렉터 이름으로 어디에서 특정한 컴포넌트의 여기 자리에서 이게 이제 가능한 거는 이제 루트 모듈, 제 루트 모듈이라고 발음할게요. 루트 모듈인 앱 모듈에 앱.shared 모듈에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를 등록하고 디클러레이션에서 등록을 해 놓으면 우리가 만든 모듈 안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에서는 이 태그 이름으로 이 셀렉터를 사용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도 가능하다? 두 번, 여러 번 접근 가능해요. 그래서 컨트롤 C, V에서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저장하게 되면 따다다다다다 내부적으로 컴파일 돼서 다시 한번 밀어넣기가 돼가지고 버전 1.0이 두 번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포넌트는 우리말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의 자그마한 부분 페이지로도 이렇게 실행이 되는 구성 요소입니다. 하나의 페이지이자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에는 나중에 여기다가 컴포넌트에다가 어떤 값을 인풋을 시켜줄 수 있고 이제 컴포넌트로부터 자체 생성된 어떤 발생된 이벤트에서 밖으로 아웃풋, 인풋 매개 변수라든가 아웃풋 매개 변수를 전달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알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었고요. 그 컴포넌트를 모듈이라는 곳에다가 컴포넌트는 이제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줬고요. 컴포넌트를 꾸며주는 컴포넌트라는 이름의 데코레이터 디렉티브를 이제 디렉티브에다 어떤 속성 값을 지정해주고요. 그거를 모듈에다 등록해주고요. 모듈의 디클러레이션 쪽에다가. 그러고 나서 원하는 특정한 페이지의 부분 페이지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먼저 살펴봤고요. 부분 페이지가 아니라 전체 페이지로 사용하는 방법은 앵귤러의 라우팅 개념을 사용해서, 즉 경로 개념을 사용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